안녕하세요. 전쟁으로 온 세계사를 설명한 김서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차 세계대전 가운데 전염병, 1918년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흔히 우리가 1918년 인플루엔자는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만 첫 번째는 잘못된 명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에서는 그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잘못된 이름이고, 이제 정확하게는 1918년 인플루엔자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인플루엔자는 미군 병영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습니다. 캔자스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고요. 이후에 미국 전역으로, 그리고 실제로는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이제 미국이 참전하면서 미군이 유럽의 전쟁터로 참전하게 되면서 실제로는 유럽까지 확산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굉장히 특이한 전염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에서처럼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에 걸렸는데요. 미국에서는 1918년 3월부터 1919년 2월까지 11개월 동안 약 65만 명이 이 전염병으로 사망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의 수는 약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 정도로 이제 추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서울시 정도의 인구가 이 전염병으로 사망했다라고 이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이 전염병으로 사망했던 사람들이 주로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젊은 남성이었다는 겁니다. 인플루엔자는 쉽게 생각하면 이제 독감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독감에 많이 걸리는 사람들 대부분 어린 아이들 혹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1918년 인플루엔자도 사망 곡선을 보게 되면 물론 어린 아이들이나 노인들의 사망 곡선이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중간에 20대에서 40대의 사망 곡선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는 W자의 그런 곡선을 그리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도 전쟁에 참전했던 그런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의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형태의 곡선을 그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사망자 수는 보통 65만 명 이상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히나 이 시기가 전쟁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수한 경험을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전쟁과 전염병이 같이 오버랩되면서 실제로 사망자가 굉장히 빠르게 급증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미루어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전염병과 전쟁 둘 중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1918년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이런 인플루엔자의 어떤 확산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 예방하는데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는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오늘날 NIH의 이제 전신이었던 공중보건국에서는 인플루엔자를 어떻게 방지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인가 관련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제 미국이 전역에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재채기라든가 기침을 할 때는 입을 가리고 한다라든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예방, 그리고 반드시 밖에서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손을 씻는다라든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사실은 기본적인 어떤 상식들이지만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이런 어떤 상식들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어떤 예방 수칙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 마스크를 끼고 모자를 쓰고 사람들과 특히 감염된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그들로부터 떨어져 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상기시키는 그런 포스터나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었고요. 실제로 효과적인 약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처방을 했지만 그렇게 잘 듣는 약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인플루엔자에 감염되거나 또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반드시 끼도록 하는 조례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경찰이 어떤 특정한 지역, 예를 들어가지고 학교라든가 또는 클럽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를 급습해서 마스크를 끼지 않은 사람들 전부 다 이제 구금한다라든가 또는 그들에게 벌금형을 내린다든가 자, 이런 것들도 둘러싸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다. 또는 이런 치명적인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결국 공공의 어떤 선이라든가 또 공적인 것을 위해서는 개인이 희생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견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충돌하는 그런 어떤 장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1918년 인플루엔자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발생했지만, 자, 결국 1차 세계대전에 선전하는 미군의 이동과 더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1919년 2월이 되면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1918년 인플루엔자는 조류 인플루엔자 A의 변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사실은 그 원인이라든가 이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왜 변형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변형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차 세계대전에서 발생했던 치명적인 전염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